지금 뭐 경제가 회복되니, 미국 경제가 회복되니, 그건 나중에 제가 오부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요, 부동산 PF가 정부가 아무리 가격을 떠받치고, 그야말로 돈 빌려줄 거니까 집 사라고 해도, 이게 슬금슬금 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부동산 PF 적신호켜졌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 131조 돌파.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1조 3천억이 늘어났고 연체율이 2%가 금융권 전체 연체율이 2%가 넘어서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따지고 보면요. 요 근래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 50년 반세기 들어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경제 위기는 다 부동산에서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결국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시작되었고,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도 부동산 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터졌고, 남유럽 경제 위기의 핵심도 부동산 이 붕괴가 크게 좌우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지금 현재 경제 붕괴의 가장 핵심적 요인도 부동산 붕괴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 미국 경제가 뭐 별별 헛소리들이 난무합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뉴욕부터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발 거대한 붕괴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경제 위기는 어디서 시작된다? 부동산에서 시작되는데, 한국은 특히 그냥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 증가, 부도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 PF를 해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터져 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 부동산 PF도 따지고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발생하지만, 먼저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져와서 금융기관이 흔들리는 사태가 먼저 시작된다. 최근에 새마을금고의 이 뱅크런 위기도 결국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부동산 PF에서 비롯됐다. PF를 안 한다고 해놓고 부동산 건설업 대출이 72조가 넘어가고 그것보다도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빌려준 부동산 건설업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새마을금고의 위기가 온 거죠. 자, 그래서 일부 이제 정권사 경우에는 PF 부실 규모가 임계치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강력한 선제적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부동산 PF 심가하다 했을 때 130조 3천억이었는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31조 6천억이고 아마 6월 말 기준으로는 또 더 늘어났을 거예요. 어쨌거나 3월 말까지 석 달 만에 1조 3천억이 늘어났어요.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로 이 PF 사업장에, 그러니까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짓고 있는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01로 12월 말에 1.19보다 0.82가 더 높아졌어요. 금융권 전체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0년 말에는 0.55밖에 안 되고 2021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0.37이었는데 올해 3월에 지금 2%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훨씬 더 넘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최악이라, 그래서 최근에 집값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정권사 관계자 입을 빌어서 어제 나온 이야기가 부동산 시장이 최악인 상황에서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계속 늘고 연체율마저 2%가 넘었다는 것은 사업장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F가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은행으로 2조 2천억, 정권도 8천억이 늘었고 그 반면에 보험 저축은행은 4천억, 여신 전문금융사는 7천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3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은 정권사가 제일 심각해서 정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5.88,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보다 더하지요. 10%가 넘게 2년 만에 뛰었어요.
지난해 12월 말에 10.38이었는데 3개월 만에 5.5%가 더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얼마냐? 4.07. 여신전문금융사는 4.20으로 한 2%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 은행만 연체율이 안전하고 또 보험사도 그렇게 높진 않고 상호금융도 전체로 보면 높지가 않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심각성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이걸 갖다가 비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금감원이 부동산 PF 연체율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걸 PF 대출 연체를 이제 내부에서 감추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연체율을 억지로 낮추는 거. 지금 새마을금고가 아예 연체한 자들 이자를 갖다가 안 받으면서 연체율을 낮추고 있는 거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큰일 나죠. 결국은 그게 어딘가에선 터지죠. 그래서 정권업계가 PF가 지금 5조 3천억인데 정권업계는 PF 말고 대출도 또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에다가 해외 대체 투자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부실까지도 지금 상당히 생기고 있어서 그래서 충격 우려한 당국이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할 방법이 없죠.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이거 정리하려면 돈을 투입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 정부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말고 정리할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결국은 부채를 요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뭐 자회사로 떠넘기고 뭐 캠코가 뭐 부채를 안고 할인해서 이런 식으로는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자, 그 외에 아시아개발은행이요. 한국의 성장률을 또 더 낮춰서 전번에는 1.5였는데 0.1을 낮춰서 한국을 1.3으로 지금 예고를 했어요. 수출이 줄고 소비 투자가 부진해서 그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1.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한국의 이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사라졌고 고금리로 민간 소비 투자가 남은 기간에도 지금 올 하반기에도 계속 약세가 될 거다라고 보고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도 3.5로 지금 올라갈 거다 도로. 그래서 한국의 경제 지표가 악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지금 없다. 그리고 고금리가 지금 부작용이 있다. 수출이 지금 전체가 13.6% 감소했는데 반도체가 40%가량 줄었. 남은 기간에도 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 비금융 상장 중소기업 675곳에 매출액 1,000억 미만의 합산 매출액이 8조 3천억, 영업손익이 2,792억 적자라는 거예요. 업체당은 평균 매출이 123억, 영업손익이 4억 1천만 원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우스운 걸 이야기라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 특별 물량이라고 낮은 경쟁률에서 당첨될 수 있도록 따로 공급하는 물량이 다 있다는 거예요. 민간 아파트 공급에서요. 그래서 서울 용산 등에서 분양되는 신축 아파트가 전부 부모 돈 물려받은 금수저들한테 유리하게 책정돼 있다는 비난이 나왔어요. 분양가가 15억이 넘는 용산 아파트 호반 건설이 이 용산에 짓는데 일반 분양 90가구 가운데 7개를 빼가지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고 해요. 평당 분양가가 4,600만 원. 자, 84제곱미터가 16억짜리래요. 새 아파트가 한 32평짜리가 16억이라는 겁니다. 주변 시세하고 비교하면 한 20억쯤 하니까 4억 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9억 이상 초과하는 아파트는 특별 공급이 금지되는데 정부가 완화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 그 공급 제한을 특별 공급 제한을 완화해서 이제 분양 가격이 치솟았는데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신혼부부들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맞벌이 한다고 해도 6억 1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0억을 들고 있어야 16억짜리 아파트를 살 건데 대출 받고, 그림의 떡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사주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서 재력가 부모, 금수저 신혼부부한테나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책이라고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림의 떡이지요. 자, 돈 많은 사람에게 더 투기를 허용하는 거, 이게 옳은 겁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